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IoT와 로보틱스 수업에서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도로 보행 보조 장치를 개발한 4명으로 구성된 비트주세요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21학번 기계공학과 이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22학번 경영학과 홍정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학번 영어영문학과 박찬영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팀원 모두가 열심히 참여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청각장애인 분들께 직접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저희의 결과물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수업에서 A는 받겠구나 확신했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그냥 그럴싸하게 구색만 갖추자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조원들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파구를 찾으며 노력한 끝에 우수 프로젝트로 선발되어 뿌듯합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 고생해준 조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생각 없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만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팀원들과 협력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수업이라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았고 사회 문제와 나의 능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동기들과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도 2학기 때 꼭 들으라고 추천 중입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힘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조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람들과 협력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면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똑똑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을 텐데 이런 잠재력을 적절히 끌어올려줄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의 학생들과 팀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다른 과 학생들의 그 분야만의 특별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 마지막의 결과 발표에서도 한 분야의 학생들로만 이루어진 팀과 여러 과가 합쳐진 팀의 차이를 보면서 팀은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이 필수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한편으론 나 또한 다른 학생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이 기계공학과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학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 역시 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생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전에 파이썬을 다루는 법을 배우긴 했었는데 이를 실생활에 어떻게 접목시켜 활용할 수 있을지가 막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목적 없이 기술만 가지고 있다 보니 점점 사용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떨결에 파이썬을 활용하여 무언가 재밌는 걸 만들어야 하는 프로젝트의 조장을 맡게 되었는데 조원들과 토의하며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착수하는 과정 전반을 몸으로 익힐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전공이 다르더라도 관심사에 대해 각 개인들이 가진 흥미와 열정이 유사하다면 이를 통해 크게 협력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앞으로의 직무 탐색에서도 전공에 국한된 생각은 지양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2대 이상의 마이크를 이용하여 각각의 마이크가 소리를 지급한 시간차를 이용하면 위험 요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장비나 기술력의 한계로 구현하지 못했지만 위험 요소의 위치 또한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앞으로는 소리의 정의를 파악하는 기술 쪽으로 더 연구하여 기존의 모델과 결합시키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델을 시계, 팔찌, 허리띠와 같은 일상생활용품과 어떻게 용이하게 결합시킬 것인지까지 발전시켜 실제로 청각장애인 분들의 위험 예방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다들 학점을 챙기기에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빠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못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수업과 조언들 덕분에 한 학기 동안 즐겁게 프로젝트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교수님께서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교수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로보행 보조기구를 발명한 3조 비트주세요입니다. 저희 목차는 개발 배경, 발명품 소개, 기능 및 코드 설명, 문제 해결 과정, 최종 결과물 시연, 한계 및 제한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배경입니다.
저희 조는 소리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모인 팀이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중에서 해결해야 할 소리와 관련된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사용하면서 자동차 소리뿐 아니라 주의를 구하는 주변인들의 말 역시 듣지 못한다는 점에서 소리의 차단이 생각보다 더 큰 위험을 가져다 준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항상 이러한 위험 상황 속에 놓인 청각장애인 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는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길을 걸을 때 자동차 경적 소리, 배기음 소리 등 위험 소리 등을 감지하고 착용자에게 알려 듣지 못해 발생하는 위험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청각장애인 분들과 관련된 제품을 발명하기로 한 후 청각장애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청각장애가 2배가량 많은데도 횡단보도 음향신호기와 인도 전자블록 등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책들은 시행 중에 있음과 달리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보행보조 정책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배부하는 보조기구인 시각신호 포시기의 경우 가정 내에서의 사용에 특화되어 있기에 도로 보행에서는 효용이 없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청각장애인이 도로 보행에서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정보량이 제한적이기에 재난이나 위험 상황 발생 시 시간상으로 너무 늦게 정보를 획득하거나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의 경우 외형상 드러나는 장애가 아니다 보니 위험 상황에서 가벼운 장애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주변인들의 배려 역시 받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발명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적 소리와 같은 외부의 상황 소리가 마이크 장치를 통해서 지음됩니다. 그렇게 지음된 소리는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컴퓨터 안에서는 구글 티처블 머신을 통해 저희가 사전에 학습시킨 모델이 그러한 소리가 얼마나 위험 요소에 해당하는 소리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한 다음 그 판단 정도를 퍼센티지로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사전에 지정한 80%의 확률을 넘기게 되었을 경우 모터를 동작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 경적 소리로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모터가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만들었고 또 개가 짖는 소리가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모터가 왼쪽으로 회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각각의 위험 상황에서 청각장애인 분들이 모터의 진동에 따라서 어떠한 위험 요소가 근처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치를 개발하는 데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오디오 샘플 인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글 티처블 머신에 자동차 크락션 소리를 학습시켰으나 티처블 머신 자체 성능의 문제로 인하여 크락션 소리가 아닌 그냥 큰 소리에도 반응을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샘플의 종류를 추가하고 샘플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제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비의 문제도 있었는데요. 마이크가 얼마나 음질 좋게 지음할 수 있는지와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어오는지에 따라 정확도가 꽤 들쑥날쑥했었는데요. 이를 노트북 내장 마이크가 아닌 음악 전문 장비에 연결시켜 정확도를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코드를 구현할 당시 저장된 소리만 넣을 수 있어서 실시간으로 소리를 넣고 결과값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입력 마이크로 소리를 받아 1초마다 녹음된 소리를 분석하여 결과값을 알려주는 코드로 결과값의 실시간 도출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개발한 제품에 시각적 표현 문제도 있었는데요. 발표를 듣는 청중 입장에서 작은 모터 바퀴가 오른쪽으로 도는지 왼쪽으로 도는지 시각적으로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모디 모터가 작기에 청중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 깃털이나 플래그와 같은 장치들을 장착하여서 가시성을 조금 더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발표 시 결과값이 실시간으로 출력되는 VS 코드의 터미널 창이 너무 작아 청중들이 프로젝트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결과값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게끔 하여 가시성을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보냈는데 뭐 있다고 하지 않았나? 지금 하고 있는 그냥 주민등으로 이렇게 길게 보냈는데 이렇게 다 보는 게 어이가 없어요. 앞의 영상 시연에서 보셨다시피 저희는 일상생활 속 도로 주행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소리들을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존재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자동차 배기음도 추가해서 학습시켰으나 배기음 자체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저음이기에 해당 클래스를 추가하니 다른 샘플들의 식별 능력이 떨어져 버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더 많은 레이블을 추가하고 싶었으나 성능 문제로 추가할 수 없었던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제된 환경에서의 인식률은 훨씬 높지만 실생활 현장에서의 적용에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디 마이크의 성능 이슈로 제공된 장비가 아닌 컴퓨터 마이크를 사용했기에 일체성이 떨어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두 개의 마이크를 사용하여 위험한 소리의 위치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지만 기술적 한계로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의 반응 속도가 C++ 등 다른 언어보다 느리다는 언어의 한계로 마이크로 들어온 소리를 통해 진동을 일으키기까지 딜레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술 발전 방향으로는 일상생활뿐 아니라 재난 등의 상황에서도 재빠르게 상황을 인지하고 행동하기 위한 청각장애인 정보 접근성의 제한성을 해결하는 기술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 목소리 인식 기능을 추가한다면 위험 상황을 경고해주거나 청각장애인을 부르는 소리 등 사람 목소리를 인식하여 알려줄 수 있다면 생활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말을 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소리 발생기를 부착한다면 응급 상황에서 취약성을 개선하고 유용성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헤드셋 사용 증가, 개인화된 VR 기기 보편화가 예상되는 미래에 이러한 기술은 미래에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3조 비트 주세요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혁신 역량 대표 프로젝트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